오늘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동물 구경거리로 취급하는 체험동물원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자회견하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모든 후보들이 동물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내걸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 공약뿐만 아니라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 동물 복지와 관련된 과제를 선정을 했고, 또 청와대에도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 문제뿐만 아니라 이 전시동물 문제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왔고, 카라가 이 체험동물원 문제, 이 주주와의 소송전도 보니까 2013년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정말 지난하게 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고발과 고소, 그리고 가처분 신청을 거쳐서 최근에 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이 동물원 측의 항소가 기각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이 카라의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고 동물을 구경거리로 취급하는 이 체험동물원의 반성과 변화를 촉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등 대포가 제주 감녕 앞바다로 방류되었습니다. 4년 전에는 불법 포획되었던 제돌이 몰수용이 확정돼서 역시 제돌이가 같은 날 바다로 방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국가나 또는 우리 시민들의 눈에서 소외되어 고통에 처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 중에는 체험동물원 주주에 있던 오랑우탕, 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주동물원에서 쇼동물로 살아가던 우탄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체험동물원인 주주동물원의 생태동물원으로의 전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주동물원과 고양시와 협업을 통해서 생태동물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으나 전혀 성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하여 어쩔 수 없이 아무도 국가도 또는 지자체도 도와주지 않는 소외된 이 동물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는 긴급히 소송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오랑우탕, 오랑이는 불법 소유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마 주주에서 쇼동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주랑이라는 예쁜 아기 오랑우탕도 나왔는데 같이 전시되고 있는데 그 전시 행태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바다코끼리 매 맞는 장면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바다코끼리 중 매 맞던 바로 그 바다코끼리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저희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죽고 말았습니다. 구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고, 저희는 이러한 체험동물원의 동물 전시 문제가 야기하는 학대가 비단 주주뿐 아니라 여러 동물원에 만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 제정된 동물원법이, 그리고 환경부가, 또 국가가, 지자체가 이런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말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은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라와 주주와의 법적 분쟁은 지금 4년 동안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이제 카라의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법적 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은 2013년 10월에 민간이 협동해서 그 주주 동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카라가 주주를 상대로 2013년 10월에 고발을 하게 됐고, 그 결과 오랑우탄에 대한 부분이 기소 유예가 되면서 다른 여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던가 야생생물보호법에 대해서는 무혐의 내지는 죄가 안 된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에서 이러한 무혐의 처분을 기초로 해서 카라의 활동가들을 고발하고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이 2014년입니다. 2014년에 본인들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해서 카라 활동가들, 개별 활동가들을 지목해서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을 했고, 그러면서 2014년에 동시에 비방 게시물 삭제, 가처분 처분 신청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무혐의 처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일부 인용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일부 인용을 기초로 또 2015년에 카라를 상대로 본인들의 영업손해를 배상하라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지금 2년 동안 소송을 계속 해왔는데 1심에서 주주가 패소를 했습니다. 카라가 지적한 부분들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 7월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데요. 그때 주주의 항소에 대해서 역시나 고등법원에서도 카라가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주주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주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대로 확정이 되었고요. 전반적인 소송 내용과 경과를 보면 형사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주가 계속해서 4년 동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 동물원의 어떤 행태와 동물의 동물 학대 부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동물보호법과 동물원법의 어떤 그런 결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송 외적인 어떤 정책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보고